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의 해안에는 모로코가 아닌 스페인의 영토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세우타와 멜리아인데요. 이 도시들로 인해 모로코와 스페인의 국경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왜 모로코가 아닌 스페인의 영토가 된 것일까요? 세우타와 멜리아는 스페인의 영토가 된 계기와 과정이 다른데 먼저 세우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우타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다가 7세기부터는 이슬람 세력이 팽창하여 711년 이후로는 세우타도 이슬람계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초반 세우타를 노리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포르투갈의 주앙 1세였습니다. 주앙 1세는 교역의 요충지였던 세우타를 차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1415년 8월 21일 아침 세우타를 아들 엘리케 왕자와 공격하여 다음날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우타가 포르투갈에 점령당하자 이슬람 상인들은 세우타의 발길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엘리케 왕자가 향신료 등 가치 있는 산물을 위해 아프리카 항로 개척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프리카 항로 개척이 포르투갈의 전 세계로의 진출과 팽창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세우타는 이후 스페인의 영토가 됩니다. 그 배경은 포르투갈 왕실의 후계 문제였습니다. 무리하게 현재의 모로코 일대를 공격하던 세바스티안 국왕이 후사 없이 죽자 그의 삼촌 엔히크 추기경이 66세의 고령에 왕위에 올랐지만 1년 반을 통치하다가 1580년에 죽게 됩니다. 엔히크 추기경은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 역시 후사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위 계승의 혼란 상황을 이용한 인물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였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자신이 세바스티안 국왕의 고조 할아버지인 마누엘 1세의 딸인 이사벨라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건너오는 금으로 포르투갈 귀족들을 매수하며 세력을 키워 경쟁자였던 마누엘 1세의 손자 안토니오를 내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병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80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의 국왕이 됩니다. 이후 세우타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640년에 포르투갈 귀족들이 포르투갈 독립을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세우타는 스페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1668년 리스본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는데 이 조약을 통해 스페인은 브라간사 왕조의 포르투갈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은 공식적으로 스페인에 세우타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우타는 스페인의 영토가 되었지만 세우타의 공식 깃발에는 아직도 포르투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깃발 가운데에 있는 문장입니다. 세우타 깃발의 문장이 포르투갈 깃발의 문장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멜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멜리아도 현재의 모로코 일대에 있었던 이슬람계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한 이후 가톨릭 왕국들은 상실한 영토를 되찾기 위한 재정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15세기 중후반 유력한 두 가톨릭 왕국이었던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와 레온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이사벨 1세는 결혼을 통해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왕국, 즉 스페인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스페인 왕국의 지속적인 공세로 1492년 이슬람 세력의 최후 거점이었던 나스르 왕조의 그라나다가 이슬람 세력의 항복을 통해 스페인 왕국의 손에 들어오면서 국토 회복 운동은 711년 이후 78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재정복 운동은 종료되었지만 스페인 왕국은 바다 건너 북아프리카에도 진출하려고 했고 그래서 멜리아를 향해 스페인군이 진군하자 멜리아는 1497년 9월 17일에 스페인 왕국에 싸움도 없이 항복하여 그대로 스페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세우타와 멜리아가 모로코 리프족의 공격에 시달리자 이를 배경으로 스페인이 모로코를 공격하여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출병한 스페인군이 우세를 점한 상태로 양국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모로코는 세우타와 멜리아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세우타와 멜리아는 현재까지 수백 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스페인과 모로코의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스페인 정부의 세우타와 멜리아의 영유권을 모로코에 양도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스페인의 지속적 거부는 모로코 스페인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우타와 멜리아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로코가 제시하는 근거는 세우타와 멜리아가 스페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의 잔재라는 것과, 그 두 도시는 모로코 영토와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고 스페인의 다른 영토와 영토적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모로코의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세우타와 멜리아는 스페인의 굳건한 일부분이며,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던 모로코가 1956년에 독립하기 수백 년 이전부터 스페인의 영토로서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과거에도 스페인은 1912년부터 보호령으로 통치했던 모로코 북부 지역을 1956년 모로코에 되돌려주면서도 세우타와 멜리아는 원래부터 자국 영토라고 밝히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우타와 멜리아 거주자의 입장을 보자면 세우타와 멜리아 거주 인구의 대다수는 세우타와 멜리아가 계속해서 스페인 주권 아래에 있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점도 스페인이 모로코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로코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지브롤터 문제입니다. 스페인 해안에 덩그러니 위치한 지브롤터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다가 이후 스페인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두고 유럽 여러 나라가 휘말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거치며 전쟁에서 스페인에 대적했던 영국이 지브롤터를 점령했습니다. 영국은 전쟁 결과로 맺어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 지브롤터 지배를 공인받게 됩니다. 스페인은 미국이 독립을 위해 영국에 맞선 미국 독립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지브롤터의 탈환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1969년에 지브롤터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지브롤터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을 틀어막아 지브롤터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국의 지브롤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브롤터 거주자들이 압도적으로 영국 잔류를 지지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여 스페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페인 역시 세우타와 멜리아의 반환을 요구하는 모로코에 대해 똑같은 근거, 즉 두 도시의 거주자들이 스페인 잔류를 원한다는 점을 토대로 모로코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영국처럼 영토 반환을 거부하면서도 영국의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모로코는 스페인이 영국에 제시하는 논리에 따라 영토 반환을 요구하여 영국, 스페인, 모로코가 직간접적으로 얽힌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꼬인 세우타, 멜리아에 대한 분쟁에 대해 스페인과 모로코 양국이 완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